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6강 파이토크롬 시작해볼게. 자, 1문단이야.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 빛의 쓰임새,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이고 생장과 관련된 주요 과정을 유도한다. 두 가지 알려줬고, 이러한 주요 과정에 관여하는 빛은 하면서 이 생산과 관련된 주요 과정에 관여하는 빛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 이것은 청색광과 적색광으로 이들은 각각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를 통해 식물에 흡수된다. 자, 요거 이해되지? 청색광 광수용체를 통해서 청색광이 흡수, 적색광 광수용체를 통해 적색광이 흡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광수용체는 그럼 광수용체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 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빛을 흡수했잖아.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 또는 화합물을 통틀어 말하는데, 식물의 경우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가 각각 청색광, 적색광을 흡수한다. 발음이 어렵네.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 청색광 광수용체를 뭐라고 하냐면 크립토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청색광 광수용체의 이름은 크립토크롬. 이것과 달리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은 적색광 광수용체를 뭐라고 한다고? 파이토크롬. 우리 이 글의 제목이 파이토크롬이지. 얘는 식물의 씨앗 발화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한다. 이거 중요하겠다. 파이토크롬의 역할, 식물의 씨앗 발화, 씨앗이 이제 나게 되는 그런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이라는 것을 유도한다. 자, 됐니? 정리 한번 해볼게. 빛이 식물에게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데 쓰여. 광합성. 그 다음에 생장과 관련된 여러 과정을 유도한대. 생장 관련 여러 주요 과정을 유도한다. 됐어? 그리고 이러한 주요 과정을 유도하는 빛이 청색광이랑 적색광이다. 요 두 가지. 이것이 생장 관련한 주요 과정을 유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청색광, 적색광을 흡수하는 수용체를 얘기해 주고 있지. 청색광을 흡수하는 청색광 수용체가 있고, 청색광 광수용체,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 크립토크롬이라고 되어 있지. 크립토크롬. 그리고 적색광을 흡수하는 광수용체, 적색광 광수용체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 파이토크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글에서 읽을 건 요 파이토크롬에 대한 얘기인 거지. 파이토크롬의 역할이 뭐냐면 식물의 씨앗을 발화하는 과정을 유도한다는 거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음지 회피 과정이라는 것을 유도한다 해서 파이토크롬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광수용체의 정의가 나왔는데 이건 너희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기능을 갖게 하는 것들. 알겠지?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중요한데 너희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 문단. 식물 종자에는 빛의 유무가 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광발화 종자와 빛이 없어야 발화가 쉬운 암발화 종자도 있다. 봐봐. 빛의 유무가 씨앗을 싹 틔우는데 영향이 없는 종자가 있고 광발화 종자,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싹이 트는 광발화 종자, 빛이 없어야 싹이 트는 암발화 종자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지. 상추, 쑥갓과 같은 광발화 종자는 상추랑 쑥갓은 광발화 종자인가 봐.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 발화가 쉬운 거야. 파종시에 흙을 얇게 덮어서 빛이 침투할 수 있게 해야 발화가 촉진된다. 맞지? 광발화 종자니까. 이와 반대로 토마토나 수박과 같은 암발화 종자의 예를 또 들어준 거야. 얘네들은 파종 시 빛이 닿지 못하도록 깊게 심거나 흙을 두껍게 덮으면 된대.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식물의 종자. 식물의 종자에는 세 가지를 알려줬네. 빛의 유무가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 빛의 유무가 발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구들, 있든 없든 발화가 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것이 광발화 종자라고 명명을 해놨고 빛이 없어야 발화가 쉬운 것이 암발화 종자라고 해놓은 거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 광이랑 암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고 얘도 들어줬어. 광발화 종자의 상추, 쑥갓 이런 친구들, 암발화 종자는 토마토, 수박 이런 친구들이 있대. 됐니? 자, 다시 글로 갈게. 1930년대 과학자들은 상추씨의 발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상추는 광발화 종자지 얘들아. 발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이 조사된 상추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하였다. 이 말 이해됐어?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을 쪼인 거야. 조사된 거야. 그래서 발화율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660 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광을 조사한 경우에 발화율이 가장 높았어.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에 730 나노미터인 파장인 근적외선을 조사한 경우는 빛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추씨보다도 발화율이 낮았어. 요거 이해돼? 자, 언제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고? 적색광. 적색광을 조사하니까 애가 되게 싹이 잘 터. 그런데 근적외선을 딱 조사했더니 그냥 오히려 빛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애보다도 발화율이 낮은 거야. 얘는 지금 광발화 종자잖아, 상추니까. 빛을 받아야지 애가 싹이 잘 트는데 근적외선을 맞느니 빛이 없는 게 낫다는 거지. 됐지?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 조사한 경우, 방금 우리 적색광, 근적외선 얘기했잖아. 그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 이렇게 딱 조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되었으며, 자, 이 말 이해돼? 봐, 적색광, 근적외선 이렇게 쏘았어. 그러면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근적외선. 근적외선, 적색광 이렇게 쏘았어. 그러면 적색광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됐고 각각의 광선을 한 번 조사한 경우랑 차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적색광 근적외선을 쏘았더니 이제 근적외선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됐잖아. 그럼 근적외선 한 번 조사한 경우랑 발화율이 똑같아.
거꾸로 해도 똑같은 거야. 근적외선 적색광 쐈어. 적색광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됐겠지. 그냥 적색광 한 번 쏜 거랑 똑같아. 이해되니? 즉, 이 말의 의미는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하면서 너무 어려운 말을 해. 광가역적.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뒷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 뒷문단 읽어보면은 얘가 그냥 상호전환이라고 나와. 알겠지? 상호전환적이다 이런 게 이제 광가역적이라는 말인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상추씨 발화과정 정리해야겠지. 상추씨 발화과정을 연구했어. 발화과정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 660 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광을 쏘았을 때 이때가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두 번째 730 나노미터의 근적외선을 조사한 경우는 빛을 조사 안 한 경우보다 발화율이 낮았다는 거야. 낮고 얘가 더 높은. 이땐 발화율이 엄청 높고. 자, 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를 교대로 한 것. 적색광이랑 근적외선. 이렇게 교대로. 혹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지. 근적외선과 적색광. 이렇게. 이 경우는 마지막 거. 근적외선. 여기는 적색광. 이렇게.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됐고 이거는 어떤 발화율이랑 똑같냐면 그냥 근적외선 한번 조사한 것. 그다음 얘는 적색광 조사한 것. 발화율이 똑같다는 거야. 발화율. 그래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적색광이랑 근적외선이 광가역적이다. 광가역적이다라는 걸 알아냈대. 발화율 효과가.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문단을 좀 읽어볼게. 여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되겠더라고. 3문단 봐봐.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수용체가 바로 파이토크롬이다 하면서 파이토크롬이 여기서 등장하네. 파이토크롬이 뭐였어? 적색광 광수용체지. 그래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매개하는 광수용체가 파이토크롬인데 대부분의 파이토크롬에서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파이토크롬에서 광흡수하는 부분은 광가역적으로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된다. 이 말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야. 그냥 상호 전환.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 이게 광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색광 흡수 형태의 파이토크롬은 적색광 흡수 형태를 이렇게 PR 이렇게 써준 거야. 얘의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해. 적색광을 흡수해. 그래서 근적외선 흡수 형태 PFR이야. 의 파이토크롬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 PFR은 근적외선을 또 흡수해. 근적외선을 흡수해. 흡수. 아까도 얘는 얘 흡수. PR로 전환된다. 요 말 이해되니? 이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요거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얘들아 이거 적으면서 좀 해볼게. 일단 파이토크롬이라고 적어주고 파이토크롬은
광가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광가역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된다. 상호 전환, 이게 광가역적, 이렇게 알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광가역적이라는 말이, 즉 상호 전환된다라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은 이 파이토크롬 자체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얘들아. 뭐가 있냐면은 PR이 있어. 얘는 뭐를 흡수하는 거라고? 적색광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PR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색광을 흡수하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는 적색광을 말 그대로 흡수해. PR은 적색광을 흡수해버려. PR의 역할이 뭐라고? 적색광을 흡수하잖아? 그런 다음에 얘가 PR이라는 형태가 적색광을 흡수한 만큼 나머지 것들이 PFR로 전환,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환된다고. 이해됐을까? 다시. 원래는 이제 PR의 형태가 PR은 적색광 흡수 형태야. 그러니까 PR은 적색광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PR이 적색광을 그러니까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흡수한다. 먹어. PR이 막 적색광을 흡수해. 먹는 만큼 그 먹은 만큼 나머지가 다 PFR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전환이 됐어. 그러면 이번엔 PFR은 뭐야? 근적외선 흡수 형태잖아. 근적외선 흡수 형태. 맞지? 그러면 이 PFR은 다시 근적외선을 흡수해. 그치? 얘는 근적외선을 흡수해버려. 왜냐면 근적외선 흡수 형태니까 근적외선을 먹어. PFR이 근적외선을 막 먹어. 그래서 근적외선을 흡수하잖아? 그런 만큼 다시 PR로 전환된다고. 좀 어렵지. 그러니까 다시 PR이랑 PFR이 PFR로 전환되고 PFR이 PR로 다시 전환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야. PR은 어떤 애야? 적색광을 흡수해. 적색광. 얘는 적색광을 먹어. 적색광을 흡수한 만큼 흡수를 한 애가 다 PFR로 전환이 돼. 그러면 PFR이 전환이 됐잖아? 그럼 PFR은 또 뭐를 흡수해? 근적외선을 흡수해. 근적외선을 흡수한 만큼 다시 적색광 PR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될까? 다시 보자. PR과 PFR의 상호 전환은 이런 빛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발화를 조절하는 스위치로 작용한다. 자, 봐봐. 적색광을 받은 상추 씨의 PR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PR이 PFR로 전환이 딱 되잖아? 그러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의 반응들을 자극해. 그리고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근적외선을 딱 받아. 아까는 적색광을 받았잖아? 적색광을 받았으니까 PR이 적색광을 흡수해. 흡수한 만큼 나머지가 PFR로 전환이 돼. 그 상태에서 이제 근적외선을 받아. 그럼 이번엔 PFR이 근적외선을 또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또 PR로 전환이 돼. 그러면 발화가 억제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요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아.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생각해서 이제 PR, PFR 이렇게 있으면은 PR이 적색광을 흡수하잖아. 적색광을 이렇게 흡수해. 이렇게 적색광을 막 흡수해. 이렇게 흡수했어. 그럼 요 흡수한 만큼 다 PFR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엔 PFR이
근적외선을 흡수해. 근적외선을 얘가 또 막 이렇게 흡수해. 요만큼 흡수했다고 쳐봐. 요만큼 빨간색만큼만. 그럼 요 흡수한 만큼이 PR로 또 변하는 거야. 남은 거는 요만큼은 PFR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흡수한 만큼 나머지 걸로 변한다. 알겠어?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해 볼게. 정리가 좀 엉망이네. 여기 이렇게 봐봐. 적색광을 받아. 적색광을 받은 상추씨. 적색광을 받은 상추씨의 PR이. 그럼 PR은 적색광을 흡수하잖아. 얘는 이제 PR은 적색광을 흡수해. 그럼 흡수한 만큼 뭘로 변해? PFR로 변해. 맞지? 전환되는 거야. 전환. 그럼 이 PFR이 어떻게 되냐면 얘 역할이 뭐냐면 이 PFR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의 반응을 자극하는 거야. 이 PFR의 역할이야. 발화에 필요한 세포의 반응을 자극한다. 세포의 반응을 자극. 이해됐어? 그래서 PFR이 야 이제 씨앗을 틔워야 돼 하면서 막 반응을 자극하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근적외선을 받는 거지. 여기 이 상태에서 이번엔 근적외선을 받잖아. 근적외선을 받으면 아까 전에 요 PFR 있었잖아. PFR. 얘가 근적외선을 흡수하지. 얘는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친구니까 근적외선을 다 흡수한 만큼 뭘로 변해? PR로 변하겠지? 전환되겠지? 또 이렇게 PR로 전환이 돼. 그럼 PR이 딱 되는 순간 발화가 억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을까? 요거야. 여기를 좀 잘 이해했으면 그래도 나머지가 쉬워질 텐데. 자, 계속 읽어볼게.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 기작 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그 상추씨에다가 적색광 근적에서 막 뿌렸을 경우잖아. 조사했을 경우. 뿌렸다는 표현 이상하네. 조사했을 경우잖아. 그럼 이번엔 자연 상태에서의 빛에 의해서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과연 이 파이토크롬의 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자. 식물은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C가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겠지.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으면 파이토크롬은 PR로 존재한다. 씨앗이 그 어두운 상태면은 그 파이토크롬 자체는 일단 기본값이 PR인 거야. 그런데 C에 햇빛이 조사됐어. 빛이 이제 씨앗에 막 조사가 됐어. 그러면 파이토크롬은 햇빛이니까 파이토크롬은 햇빛이 조사되니까 적색광과 근적외선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파장의 빛을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적색광, 근적외선 다 받아. 그런데 기본값은 PR이었잖아. PR은 어떤 걸 흡수하는 거지? 적색광. 그러니까 적색광 흡수한 게 PFR로 전환돼 버려. 됐어? 그러면 PFR이 딱 나타났잖아? PR, 원래는 PR로 존재했었는데 PFR이 딱 되니까 발화가 필요한 어떤 그 세포의 자극, 세포의 반응 자극이 이제 시작되는 게 PFR이잖아? 딱 PFR이 나타난 순간 식물 입장에서 햇빛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원래는 PR 상태인데 PR이 PFR로 전환이 되면 적색광을 받았구나, 햇빛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야. 즉 C가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되면 PFR이 생겨서 PFR이 아까 발화 유도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세포의 반응을 막 자극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지금 우리 계속 같은 거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써볼게. 자연 상태에서의 발화. 자연 상태에서의 발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랬을 때 식물은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한다.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해. 그리고 씨앗이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 파이토크롬은 PR로 존재해.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야. 어두운 상태면은 PR로 존재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햇빛이 조사됐어. 원래 어두운 상태에서는 PR이었는데 햇빛이 딱 조사되는 순간 햇빛에는 뭐가 다 있어? 5만 개 다 있잖아, 얘들아. 여기 적색광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적외선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빛을 받으니까 PR이 적색광을 흡수하겠지? 흡수. 그러면 흡수한 만큼 아까 얘기했지? PR이 여기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PR이 적색광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흡수한 만큼 이 모든 게 PFR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흡수한 만큼 PFR로 전환이 딱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PFR이 딱 나타난 순간 오, 햇빛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지. 그리고 이 PFR이 발화를 유도한다. 그럼 얘들아, 발화를 유도하는 애는 누구야? PFR이 되는 거야. 근적외선 흡수 형태 PFR이 발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하나 한 거야, 얘들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에서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야. 요 파이토크롬이. 됐니? 자, 그 다음 볼게. 하나 더 남았어. 4문단이야. 4문단. 파이토크롬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빛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빛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햇빛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그치? 햇빛은 다 포함하고 있기에 낮 시간 동안 PR과 PFR의 상호 전환은 평형에 이르게 되고 이때 두 형태의 파이토크롬 양의 비율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상대적 비율을 뜻한다. 너희 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PR이 적색광을 막 흡수해. 적색광을 막 흡수하면은 얘가 근적외선 흡수 형태 PFR로 변하잖아? 그러면 이번엔 근적외선을 막 흡수해. 그치? 그러면 이게 흡수한 만큼 또 PR로 변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상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적색광이랑 근적외선이 햇빛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형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PR하고 PFR의 상호 전환 자체가. 그럼 결국 비율은 이제 어느 정도, PR하고 PFR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상대적 비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러한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음지회피 반응이 그 예이다. 음지회피 반응이 아까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거였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음지회피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필요하대. 보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강한 빛이 필요해. 이 나무는 강한 빛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 애야. 그런데 키가 큰 다른 나무들에 가려졌어. 키가 너무 큰 애들이 주위에 있어. 그래서 빛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 나무의 키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키가 큰 나무들, 위에 있는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들은 뭘 많이 흡수해?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대. 아, 이해됐니? 그냥 그렇대. 적색광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도달하는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져. 이 나무가 뭔데?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인 거야. 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는 지금 위에서 이미 키가 큰 나무, 키 큰 애들이 적색광을 다 흡수해버렸어. 그래서 이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 키는 좀 작지만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 도달하는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져. 그럼 근적외선이 많이 온다는 것은 PFR이 전환된, 왜냐면 PFR은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거니까 전환된 PR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왜냐면 이 근적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PFR이 근적외선을 막 흡수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PR이 많아져. 전환이 돼버리니까. 괜찮니? 그러면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지만 근적에서는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키가 큰 나무들이 적색광을 먼저 흡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율 변화는, 이렇게 비율이 변화한 것은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쪽으로 자라는 데 이용해라 라는 신호로 작용한대. 그러니까 요 PR이 많아지면은 그냥 신호가 그래 그럼 위쪽으로 자라라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지. 반면에 다른 나무에 의해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 직접 햇빛을 받으면 위쪽으로 자라는 생장은 억제되고 이번엔 격가지가 많이 생긴대. 그러면 아까 전에 키 큰 애들 있잖아. 키 큰 애들은 격가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음지회피 반응을 쓰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음지회피 반응. 요게 두 가지 나무가 있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 돼.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키가 큰 나무가 주위에 있는 상황인 거야. 요런 상황이야. 됐어? 그러면은 지금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는 키가 큰 나무에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키가 큰 나무에 일단 빛이 도달하는데 얘가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대. 얘는 적색광을 흡수해. 얘들아, 그럼 적색광을 흡수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적색광을 흡수한다는 것은 여기 적색광 흡수 형태가 이 적색광을 엄청 흡수하니까 결국에 PR이 PFR로 많이 전환된 상태로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키가 큰 나무는 PFR이 된 상태야. 자, 이해됐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적색광, 키가 큰 나무가 적색광을 많이 흡수하니까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는 근적외선이 많이 와. 왜냐면 얘가 다 햇빛을 키가 큰 나무가 적색광을 가져가가지고 남은 건 이제 근적외선인 거야.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져. 얘 비율이 높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PFR이 근적외선을 막 흡수하겠지. 근적외선을 흡수를 막 해가지고 PR로 많이 변해 있는 거야. PR. 이해됐어? 근적외선을 얘가 막 흡수하니까 PR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PR로 남아있는 이 형태의 파이토크롬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위쪽으로 자라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나무야, 위쪽으로 자라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로 자라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 PR이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키가 큰 나무 있잖아. 이 키가 큰 나무는 빛이 안 가려졌었잖아. 직접 햇빛 받았잖아. 그러면 위쪽으로 자라지 않고 얘는 PFR이 많은 건 곁가지가 생기게 하는 거야. 위는 그만 자라라. 곁가지가 생기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 얘들아. 이 PR이 남아있는 상태는 위쪽으로 자라. 그 다음에 PFR이 남아있는 상태는 위쪽 말고 격까지 옆으로 자라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왜 되냐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고 근적에서는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즉, 이 키가 큰 나무가 햇빛을 이렇게 먼저 받았을 때 적색광을 흡수하는 이유가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거든. 그런데 근적외선은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니까 이 나머지 나무들이 근적외선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음지회피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게서 나타나는 음지회피 반응. 이걸 내가 지금 음지회피 반응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쓸까? 위에서 안 쓴 것. 그 낮 시간 동안에 PR이랑 PFR의 상호 전환은 평형에 이른다. 왜? 햇빛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다 있으니까. 근적외선도 있고 적색광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때? 괜찮니? 이해가 좀 되겠니? 자, 요거 이해됐으면은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 수능 특강 190페이지 펴면 돼. 190페이지.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물과 동물의 광수용체 동물지우고 2번 식물의 특정 광수용체가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거 맞지? 식물의 특정 광수용체 뭐야? 파이토크롬. 이게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연구에 대한 필요성 없고 4번 발견된 순 없고 분류 방법 없고 분류 방법이 없는 거지. 방법 없고. 그래서 1번에 2번이고 자 2번에 보자.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청색광 광수용체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크립토크롬 이렇게 얘기했네. 2번 암바라 종자랑 광바라 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빛이 없을 때 잘 싹이 튼다. 빛이 있을 때 싹이 튼다. 나와 있지. 3번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파장은 어느 것이 긴가? 앞에 파장 길이 나와 있었거든. 근적외선이 더 길었어. 4번 광수용체 기작이 확인된 식물은 상추. 상추 예를 들었잖아. 5번 PR과 PFR 상호전환 속도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속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해서 이번에 5번 해주면 되고 3번 갈게. 기억이 뭐냐면은 얘들아 기억이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다. 이 부분이거든. 광가역적. 상호 전환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부터 볼게. 5번. 두 가지 특정 형태의 광수용체가 그러니까 뭐 PR이랑 PFR이랑 각각 특정 파장의 빛을 받아 PR은 뭘 받아? 적색광. PFR은 근적외선. 을 받아서 상호 전환되며 PR 적색광을 받으면 받은 만큼 PFR로 전환, 근적외선 받으면 또 받은 만큼 PR로 전환. 그리고 이것이 발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맞지? 답 5번이야. 괜찮니? 자, 나머지 볼까? 1번. 적색광과 청색광은 광수용체에 의해 서로 전환되며 얘들아 이거 낚이면 안 돼. 이 광 자체가 광수용체에 의해 서로 전환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 파이토크롬, 적색 파이토크롬의 적색광 흡수 형태 PR이랑 얘들아 이거 청색광이네. 완전 틀렸네. 청색광. 청색광이 틀린 거야. 잘못 설명했어. 청색광이 그냥 없애야 돼. 적색광의 광 흡수 형태, 적색광 흡수 형태, 그 다음에 근적외선 흡수 형태. 요 두 개가 서로 상호 전환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적색광을 좀 빼주고. 2번. 낮에 광수용체에 의해 흡수된 빛은 밤에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에너지 양이 발화율을 결정한다. 우리 이런 말 있었나? 밤에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말 없었고. 3번. 식물 씨앗은 암실에서 발화가 쉬운 상태로 전환되며 발화율은 암실에서 노출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암실? 이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치? 암실은 아니고. 4번. 파이토크롬은 빛의 유무에 따라
크립토크롬으로 전환되며 파이토크롬이 크립토크롬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 없었지. 전환 정도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발화율이 달라진다. 다 틀렸어. 아까 1번하고 좀 비슷하다. 적색광과 청색광 자체가 전환된다. 파이토크롬과 크립토크롬 자체가 전환된다. 다 틀렸고 4번. 4번이 마지막 문제. 뒤에 5번도 있구나. 4번 봐봐. 4번이 좀 중요하거든. 자, 볼게. 묘목 A에서 C는 생장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이며, 그러니까 A, B, C가 다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되는 거야. A, B, C. 그리고 빛을 수용하는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자라고 있다. 한 과학자는 거울과 광 필터를 이용해서 1조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인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B에는 적색광을 추가로 받게 한 거야. B는 적색광을 막 받게 했어. 그 다음에 C는 근적외선을 받게 했어. 그리고 A에는 추가적인 빛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1조 시간 이외에는 A, C가 어떠한 빛에도 노출되지 않게 실험이 통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B는 적색광을 받게 했으니까 이 아이는 PR이 적색광 흡수 형태인 PR이 적색광을 막 흡수해. 흡수해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PFR로 많이 변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C는 근적외선을 막 쏘였으니까 근적외선 흡수 형태인 PFR이 근적외선을 막 흡수해. 막 먹어. 그만큼 뭘로 변해? PR로 변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PR을 먹은 애가 PR을 먹으면 안 되지. PR이 된 애가 요 신호가 뭐였냐면은 요게 위쪽으로 자라라. 위쪽으로 자라라. 이런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였어. 이게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본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였는데 나머지 그 키가 큰 나무에 가려가지고 근적외선을 받는 경우 결국에 PR로 다 전환이 돼서 위쪽으로 자라는 거고. 맞지? 그러면 PFR로 전환된 이 상태는 어떤 신호라고 했어? 격가지. 얘는 격가지가 많이 자라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추가적인 빛을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얘는 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보자. B와 달리 A에서 음지 회피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겠군. 얘들아, A에서는 음지 회피 반응 관찰 못해. A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얘는 그냥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R이랑 PFR이랑 왔다 갔다 아마 하게 될 거야. 특별히 장애가 없으니까. 햇빛을 그냥 알아서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음지 회피 반응은 C에서 나타나는 거고 C와 달리 B에서 나무의 키가 크는 반응은 억제되고 격가지가 많아지겠군. 맞지? B는 격가지가 많아지니까. B는 C와 달리 PR 파이토크롬이 많아지겠군. 얘들아, B는 PFR이 많아지고 C가 PR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자, 이해됐어? 이 보기에서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C에서 음지 회피 반응이 일어났다. 이게 음지 회피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5번 너희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해주면 돼. 1번 A가 뭐냐면 A가 좀 찾아볼게. 화합물을 통틀어 말하는데 이렇게 했어. 말하다. 규정 아니라 이런 건 그냥 지칭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1번이고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이 파이토크롬 어때? 그 전환되는 것만 좀 잘 알면 되거든. 한번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그 이해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잘 정리하면서 이해해보자. 너무 수고 많았어.